안녕하세요. 장창호 삼국유사. 지난 시간 하늘이 주신 옥대에 이어서 오늘은 선덕여왕의 세 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덕왕이라고 하고 싶은데 신라에는 37대 임금이 선덕왕입니다. 그래서 여왕이라고 불러야겠습니다. 선덕여왕, 너무나 유명하죠. 물론 선덕왕과 선덕여왕은 한자로는 다릅니다. 선덕여왕 27대 임금입니다. 신라의 첨성대를 완성한 때의 왕이고요. 그리고 황룡사 구청목탑도 이때 완성이 되었고,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많은 번성을 이룬 임금 때입니다. 자, 이 선덕여왕의 세 가지 지혜가 어떤 것일까요? 이때는 중국에는 당나라가 막 들어서서 태종이 즉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에는 27대 영유왕 때입니다. 그리고 백제에는 30대 무왕이 즉위해 있었습니다. 자, 무왕의 비가 누구였죠? 지난 시간 잠깐 언급해드린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였죠. 물론 이 당시는 혼인 동맹이 있어서 신라의 왕족과 백제의 왕족이나 귀족 이런 형태로 혼인 동맹을 맺긴 했습니다. 하지만 무왕과 선화공주의 이야기는 혼인 동맹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무왕의 어떤 지략에 의해서 신라의 공주를 취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는 고구려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 외도 그렇고 사방에서 신라를 위협하던 때였습니다. 여동생의 부군인 무왕이 이 신라를 매우 많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굉장히 시달리던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선덕여왕은 당태종, 물론 당나라하고 친교를 텄는데 당태종이 그림을 선물을 합니다. 자, 세 가지 지혜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림을 선물을 했는데 신하들과 함께 그 족자를 열어보니까 모란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파리가 3개인 모란꽃이요. 그래서 당태종이 왜 이런 걸 선물했나 했을 때 신하들은 알아맞히지를 못합니다. 그 선덕여왕께서 이거는 모란 씨앗도 같이 동봉을 해서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림을 한번 보거라. 모란꽃을 보면 이건 향기가 없구나. 그래서 신라에는 여자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여성은 향이 중요하다. 꽃으로 비유되는데, 그래서 꽃잎파리가 3개인 것은 앞으로 신라에 나를 포함해서 3명의 여왕이 나올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향기가 없다. 혼인을 하지 않고 이렇게 여왕이 된 것을 약간 비하해서 빗댄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어보고 다음 해에 꽃이 피고 과연 향기를 맡아보니까 모란꽃은 향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어떻게 그걸 그림을 보고 향이 없다는 걸 아셨나고 여쭈니까 선덕여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림을 잘 보거라. 그림에는 꽃은 있는데 벌과 나비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꽃은 향기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선덕여왕의 해안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첨성대를
짓기 시작했는데, 이 첨성대라는 것이 뭐 하는 것이죠? 점성술을 혹은 재단입니까? 예, 아마 맞을 겁니다. 확실하게 무엇이라고 아직까지 사학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학자들이나 저도 같이 추측하기를 첨성대 모양이나 여러 가지 쓰임새로 봐서 별을 관측하는 것이다. 왜 첨자가 관측할 첨자에다가 성자가 별성자거든요. 이름이 첨성대이기 때문에 별을 관측하는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천문학이나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 당시에 별을 관측해서 무엇에 썼겠습니까? 네, 나라와 임금의 기흉 화복을 점치는 별점을 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의 운행, 별똥별이 떨어지면 전쟁, 전투 중에 위험이 닥치는 신호일 수도 있고, 그래서 별의 운행, 하늘이 변하면 뭐가 변합니까? 땅이 변하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땅이 변하는 거죠. 땅이 변하면 뭐가 변하죠? 네, 사람이 변합니다. 땅의 어떤 성질에 의해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저기 이슬람 지역과 우리 동북 아시아 지역은 땅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도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천지인, 그대로부터 우리나라는 하늘천, 땅지, 사람인 이렇게 해서 천하를 이루는 세 가지 어떤 요소, 기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해왔죠. 자, 그 다음에 이때 또 황룡사 구청탑을 진흥왕 때부터 계획을 해서 93년 만에 선덕여왕 때 완성을 합니다. 물론 백제의 아비지라는 목공 예술가를 통해서 중국에서도 당나라에서도 감히 짓지 못하는 걸 신라에서 완공을 해서 사방 적국의 부러움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선덕왕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옥문연못 궁궐입니다. 옥문연못에서 한겨울인데 개구리가 요란하게 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거 이상하다. 이 한겨울에 왜 개구리가 우느냐 하고 여쭈니까 선덕여왕께서 이거는 무슨 중대한 사태가 있는 것이다. 자, 알천각간과 필탄각간을 불러서 여근곡이 있는 곳에 군사를 보냅니다. 자, 여근곡이라는 것은 영천에서 경주 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그 오른쪽 편에 여성의 생식기처럼 생긴 그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걸 여근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천과 필탄 각간을 시켜서 군사를 동원해서 여근곡의 바위 쪽에 기다렸다가 거기에서 백제 병사들이 잠복해 있는 것을 사로잡고 휩쓸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하들이 또 여쭙니다. 어떻게 그걸 미리 아셨느냐고. 그래서 선덕여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옥문이라는 것은 여성의 생식기가 아니냐. 그렇다면 여근곡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이고, 한겨울에 개구리가 환한 얼굴로 운다는 것은 군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흰빛은 여성을 상징하며 서쪽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쪽의 군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백제 군사가 쳐들어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신라의 바로 서쪽은 가야입니까? 네, 가야는 법흥왕 때 이미 법흥왕 때 나라를 바쳤죠, 구형왕이. 그래서 대가야가 존속을 하긴 했지만 이 당시에는 대가야도 멸망하고 신라의 서쪽은 백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제 군사를 몰살을 시켰다는 일화입니다. 자, 두 번째 지혜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지혜는 첨성대가 완성이 되고 있을 때,
될 무렵에 이제 선덕여왕도 제위가 제법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묘년 묘월 묘시에 나는 도리천에 묻힐 것 같아 하고 이렇게 불길한 예언을 합니다. 신하들이 왜 그러냐 하니까 꿈자리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나중에 제가 그 노래를 장창호 삼국유사에서 제가 작사한 노래 가사를 시처럼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첨성대가 마침내 완공이 되어서 요즘으로 치면 기공식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선덕 여왕의 신복으로 오는 알천과 필탄각간입니다. 그래서 알천과 필탄각간에게 미리 주의와 당부를 주고 기공식을 면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때 호시탐탐 여왕이 사실은 선덕 여왕이 왕에 즉위하고부터 많은 귀족과 어떤 호족 세력들의 반발과 반란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여자가 왕이 되었으니 당나라 태종도 비하하고 깔보는 어떤 그림을 선물을 하고 고구려와 백제와 외국에서 계속 나라를 넘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꿋꿋이 버티면서 문화 역량을 과시한 선덕 여왕이었습니다만 마침내 이 첨성대라는 대자급 기공식을 하는 자리에서 비담과 염종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거는 나오지를 않습니다만 아마도 비담과 염종의 칼에 맞아서 서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공식을 하기 전날 밤 꿈에 노래를 제가 시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낌새가 이상해 이 또렷한 낌새 누군가 검은 갓 쓰고 다가와 내 허리를 껴안고 데려가던 간밤의 꿈 멀리 아주 먼 곳으로 가다가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텅 빈 벌판 소리 없는 소리 흐느껴 우는 허공 나 홀로 거기 서 있었네. 어허 나를 좋아한 그이의 마음 알 수 없어도 나 홀로 거기 서 있었네. 어허 늘 혼자임을 확인한 건 나의 실수. 아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추기며 날 아끼고 좋아하는 줄 알았네.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텅 빈 벌판. 소리 없는 소리 흐느끼며 우는 허공. 나 이 세상 떠날 그날을 알겠어라. 낌새가 이상해 이 또렷한 낌새 나 홀로 이 세상 떠나는 그날은 임금된 지 16년 되는 올해 모란 꽃이 뚝뚝 떨어지는 달 더위가 오는 날에 나 하늘로 가리라. 네, 이렇게 꿈자리를 신하에게 이 얘기를 하고 세 번째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647년 첨성대 완공식 모란이 뚝뚝 떨어지는 초여름 어느 날 선덕 여왕은 하늘로 가셨습니다. 자, 이때 바로 운명하기 직전에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마라. 충무공 이순신에서 들어본 이야기죠. 고구려와 백제와 외국에서 쳐들어올 수 있으니 도리천, 낭산에 있는 도리천에다가 내 장사를 조촐하게 지내다오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선덕 여왕의 세 가지 지혜. 고려국가에서 여성 임금으로서, 또 다음에 진덕 여왕이 나오고 좀 나중에 51대 진성 여왕까지 당 태종의 해안도 엿볼 수 있습니다. 신라의 세 사람의 여자 임금이 나는 즉위하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선덕 여왕의 일생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